자택 압수수색 검사랑 통화하신 거 인정하시죠? 그 명백한 범죄라는 거 지금은 인정하십니까? 제 처가 영상 상태가 안 뭘 좋아서 바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전화를 넘겨줘서 건강 배려를 부탁드린 것뿐입니다.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7조 원입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은 대로 주면 말로 갚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청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에서 도와주시면 100배, 1000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팍팍 밀어주시오. 예, 온 나라가 그야말로 조국 블랙홀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져 나오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하고 보름을 훌쩍 넘었습니다. 언제쯤 우리 여의도는 정쟁이 아닌 정치로 복원할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그리고 진시원 부산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정치 부분 대정부 질의와 함께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여전히 조국 장관 논란입니다. 여론조사 먼저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통령의 평화 외교가 가시화되고 또 민주당의 지지도가 이로 인해서 40%를 다시 넘겼습니다.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도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은 좀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33.5, 한국당이 이보다 한 5.2%포인트 정도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났어요. 조국 장관 문제 터지면서 지역 여론이 좀 나빠졌다 이런 느낌 어떻게 현장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좀 받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네. 국민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네. 입시 문제, 네. 취업 문제, 병역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좀 실망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화를 내는 경우도 있으시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조국 개인에 대한 분노라든지 이것을 넘어서 네. 우리 사회의 기득권 덩어리에 대한 우리 네. 사회의 기득권 특권층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혁도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은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문제제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보 보수할 거 없이 네. 우리 사회에 이 거대한 기득권 덩어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2달 가까이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 성과가 없이 우리 네. 사회에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네. 이게 너무나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이게 소비를 했다는 시간을 소비를 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참에 네. 교육 개혁이라든지 또는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네. 또는 이제 이것을 아우르는 사회 개혁까지 네. 좀 나아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인 네. 기득권 특권층의 문제를 좀 한번 좀 정치권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 논의가 사실은 정기국회에 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많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 결과를 보면요. 네. 약간의 변화가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와 조국 장관과 민주당은 이 여론 앞에 상당히 더 겸손하고 더 숙여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이 약간의 반등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 상승을 하면서 네.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한 반면에 네. 한국당 지지율은 29%로 30% 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아하.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국 때리기만으로는 네.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 일주일 만에 좀 현실화된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여론이 이렇게 미세하지만은 움직이고 있는 이 반전되고 있는 상황은 국민들이 한 달 반 동안 네. 이 조국 신드롬, 조국 블랙홀에 지금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네. 하나는 검찰이 유례가 없는 이런 먼지털이식 네. 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한방,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과도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검찰 수사가 조국 네. 가족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 수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이건 좀 아닌 것 아닌가. 그래서 뭐 일종의 동정표가 또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교수들의 그 서명이라든지 네. 아니면 성직자들의 서명, 그다음에 그 예술인들의 서명 네. 이런 식으로 서명이 이제 그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이 확산되고 네. 그다음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지난주에 3만, 그다음에 이번 주는 이제 10만을 예상하고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 이번 주말에 예정돼 있죠. 예, 이런 네. 상황들이 지금 반전이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와대와 조국 장관과 민주당은 좀 더 겸손해야 된다. 여론 앞에.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월요일 압수수색 당시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이 직접 현장에 있는 검사와 통화를 했다. 이게 뭐 이후에 또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또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고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네. 법무부 장관이 담당 수사검사와 통화를 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네.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직접 전화를 건 게 아니라 부인이 뭐 그렇습니다. 당황한 예, 부인이 예. 바꿔줬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는 예. 못하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조국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네. 출근하자마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그 부인이 당황을 해서 네.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통화하다가 네. 부인의 목소리라든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보고서 이제 옆에 누구 좀 바꿔달라 이렇게 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통화를 한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적절하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조국 장관께서도 네. 대정부 질문에서 후회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형식적으로는 무조건 잘못한 것인데 내용을 네. 보면은 또 이해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6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네. 이거는 완전히 저인망식의 먼지털이식의 또 압수수색도 보니까 뭐 중학교 2학년 때 일기장까지 가져가고 중학교 1, 2학년 때 폴더폰까지 네. 이거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던 것도 네. 기존에 조국 장관 수사가 의혹이 있는 건 해야죠. 당연히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것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수사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던 것은 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기존에 잘못된 검찰 수사의 관행을 네. 좀 혁신해주고 이제 종식을 시켜달라는 그런 시대적 요구를 네. 윤석열 총장에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오히려 그거보다 더 심하게 이제 네. 검찰이 기존의 수사 관행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아쉽고 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주광덕 의원하고 피의 사실 공표를 넘어가지고 거의 네.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정말로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좀 따지는 이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주광덕 의원과 검찰과의 이 통화 내용, 어느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네.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은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한 몸이다. 네. 한 몸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네. 조국을 흔들고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서 내년 4월 총선에 이기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네. 것이고 검찰은 지금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이해관계가 딱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네.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인륜의 문제였다라고 또 입장을 내놓기는 했다고 합니다. 진보의 가치가 공정과 정의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국 사태가 이를 스스로 걷어찼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교수님. 조국 장관 문제를 바라보는 여당의 스탠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너무 그렇게 좀 소극적인 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지금 이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전체주의 정당도 아니고 네. 민주주의 정당이면은 다양한 의견의 의견들이 서로 합리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게 민주정당이고 합리적인 정당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이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금태섭 의원, 김혜영 의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지만 저는 그럴 게 아니라 상당히 자연스럽고 민주적인 정당에서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민주적인 의사를 내놓고 네. 서로 간에 토론하는 게 민주정당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봤을 때 한국당의 모습은 그런가? 네. 한국당은 지금 상당히 수구적인 모습, 그다음에 극우적인 모습 이쪽에 상당히 편중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당 내에도 그런 합리적 보수, 대한 보수, 개혁적 보수 목소리를 좀 키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양대 정당이 힘싸우기를 결국 힘겨루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극단적인 이치를 서로 간에 유지하고 있으면 이 정쟁과 이 정치의 실종은 끝없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국민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정당, 민주적인 정당으로 좀 포지셔닝을 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지금 시민사회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표면적으로는 크게 또 양분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지역의 야권 의원들이 반조국 연대로 똘똘 뭉쳤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위선 정권 부산에서 바로잡자. 반불법적인 정권을 타도시키는 그러한 민주화의 새로운 시작을 바로 부산 경남에서 네, 어제 부산시의회입니다. 국내외 교수와 연구자 일동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시국 선언을 가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질 핵심적 사안은 바로 검찰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시민사회와 원로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이어서 열렸습니다. 강력한 권한만 가진 검찰개혁을 위해 자신이 독점한 권한을 분리해 상호 견제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보니까 화면에서도 교수님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의견들이 모아진 건가요? 조국 퇴진 서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교수 연구자 서명.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검찰 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촉발된 게 이제 지난 금요일이고요.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는 6천 명 정도가 한 5, 6일 만에 서명을 하셨어요. 서명하셨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그 검증 과정을 통해 상당히 엄격한 검증을 했는데 네. 그래서 한 4천 명 정도의 정확히 파악된 분들 명단을 어제 공개했고, 조국 장관 퇴진 여부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어제 기자분들도 계속 그 얘기를 물으세요. 그럼 조국을 지지하는 거냐 반대하느냐.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달을 봐야지 자꾸 손가락을 보지 말아라. 달을 가리친 손가락을 보지 네. 말아라. 조국 교수는 일종의 수단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는 네. 것이고 잘하면 좋겠고 그 다른 분이 오셔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네. 안 될 경우엔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얘기는 지금 민주국가는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네. 좀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간에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통해서 네. 검찰이 과도한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상당히 좀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대한 지적도 어제 있었고요. 네. 그래서 좀 과도한 수사는 분명히 해야죠. 네. 엄정하게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고. 네. 그렇지만 이러한 잣대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이라든지 그다음 한국당에 또 자녀 문제 걸려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도 공정하게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게 검찰 수사가 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위원장님. 예, 1년 전 가장 중요한 가을 국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시계를 지금 뭐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다시 돌려놔야 될 텐데요. 지금 어떤 방법들 논의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집권 여당으로서 네. 저희들은 상당히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지금 네. 보고 있고, 또 사실은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저희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국회 3년 동안 네. 자유한국당은 20번이 넘는 국회 보이콧을 했습니다. 9번에 걸친 특검 조사,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외투쟁, 그리고 장외투쟁을 통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최근에는 삭발투쟁 또 단식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을 그렇게 보냈다면 이제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이 정기국회는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딱 10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00일이라는 네. 시간을 정말로 저희들이
1만 6천 건이 넘는 법률안이 산처럼 쌓여 있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법안이요. 예. 네. 법안 심사율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가 넘는 예산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100일만큼은 정말로 법률안 심사 열심히 하고 예산안 심사 열심히 해서 이 정기국회 100일을 지난 3년 동안 못했던 네. 이걸 민생의 시간으로 좀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제 정쟁은 좀 뒤로 좀 미루고 네. 정말 민생의 시간으로 좀 채우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나온 김에 신공항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 이야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총리실에서 진행되는 동남권 관문공항 논의는 기술 검증만 있지 정책적 협의 그리고 논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부단체장급의 참여하는 실무협의가 2회 정도 열렸는데요. 국무조정 2차장, 부단체장이 모인 자리에서 검증의 핵심 사항인에 대한 합의 그리고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주장은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협의 과정에 그런 일이 끼어들면 일의 진척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의견 진술의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의 과정에 그분들이 직접 개입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또 지난 화요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또 예산 정책 협의회에서 신공항 문제가 다시 화두로 나왔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속 시원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산을 넘어서 동남권 관문공항을 통해서 하늘길을 다시 열고 이를 통해서 세계를 향하는 부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이 어떻게 조금 원론적인 수준이 아니었는가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산시당 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선두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입장이신데요. 이거 어떤 프로세스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난 6월 달에 네.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한번 결정된 국책 사업을 되돌리킨다든지 네. 그냥 손바닥 뒤집어 엎듯이 쉽게 엎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리실의 입장이기도 네. 했고.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국책 사업을 뒤집어 엎을 수 없다라는 네. 중앙정부의 의견을 저희들이 이 벽을 하나 넘어선 단계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께서도 어제 대정부 질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네.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기술적 검토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논란을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다 차단을 하고 네. 검증단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마무리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 인적 구성만 완료가 되면은 네. 논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ADPI에서 검토한 문제도 네. 있고 부울경 검증단에서 검증을 한 논점이 딱 정리가 돼 있기 보고서가 때문에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부울경 검증단에서요. 그래서 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네.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적 구성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검증이 시작이 되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총선까지 이렇게 시간 생각합니다. 질질 끌다가 결국 이거 총선용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문제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예, 제가 단언컨대 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 부산의 100년 미래, 부산, 네.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경제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단극 체제를 극복할 수 네.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저는 확신하신다. 네, 그죠?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구 의원이고 인천시장했던 송영길 의원도 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다음 주에 동남권 신공항을 찬성하는 지지 발언을 하겠다고 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천공항과 동남권 신공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네. 상생할 수 있다,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같은 민주당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그 수도권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필요한 네. 것이고 그런 쪽에서 접근해야지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정치적인 계산, 이 표 계산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당이라든지 민주당, 부산시당도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국민들의 편익을 좀 계산하는 쪽으로 네. 후생을 계산하는 쪽 그렇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해 나가는 정당에 또 우리 지역민들이 표를 그렇죠.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저 이번 민주당 부산시당 차원에서 또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번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 거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오고돈 시장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 다 모여가지고 예산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과제 하나, 아하. 내년에 부산시의 국비 예산을 7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맞습니다. 부산시가 네. 6조 2,70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네. 최근 5년 이내에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도 사상 최대였다고 그렇습니다. 했죠. 네. 올해는 작년 기록을 갱신해서 국비 7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한아시안 특별 정상회담이 곧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실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한아시안 특별 정상회담이 2014년도에 부산에서 한번 열리고 네. 두 번째 열리게 되는데 반드시 성공을 해서 부산을 세계에 알리고 또 네. 문재인 정부의 남방 정책을 강화를 해서 이 지금 아시안의 지금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네. 부산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아시안 특별 정상회담 꼭 성공시키겠다 요 말씀을 대목에서 드립니다.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 부산에 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부산에 온다면 부산에 네. 굉장히 큰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열리게 네. 되면 결국은 출발이 이제 부산에서 평양을 거쳐서 러시아 거쳐서 유럽까지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부산이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모든 피난민들을 다 받아들였던 그런 어머니 품과도 같은 그런 넓은 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을 해준다면은 우리 부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에 저희들이 의견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 혼자 오겠다 해서 또 우리가 초청하겠다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큰 네. 틀의 북미 관계 문제라든지 북미 협상이라든지 네. 남북미 관계에 의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그런 희망 사항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응해서 한국당이 들고 나온 민부론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 경남 지역민들 시각에서 평가를 해주시자면요, 교수님. 부산 경남 우리 주민들 시각도 그렇고요. 우리 국민 전체 시각도 그렇고 국민들 지금 수준 되게 높거든요. 뭐 경제 이론 웬만한 거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경제 정책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고 네. 체감하시고 계신 것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민부론 얘기를 좀 봤습니다. 이렇게 주의 깊게 봤는데 이게 민부론이 아니라 민빈론이고 민망론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국민들을 이야기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네. 결국엔 서민들을 더 망하게 하는 길이거든요.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예.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 우선 같은데요. 보면은 뭐 지금 노동시장 더 유연화하겠다고 얘기를 네. 했어요. 그다음에 규제를 더 풀겠다 그랬고 더 기업 좋은 경제를 만들겠다 그랬고 소득세 그다음 뭐 이런 거 다 더 깎아주겠다 그러고 법인세 더 깎아주겠다 그러고 상속세 더 깎아주겠다 이러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데 네. 이런 정책은 이미 이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이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그래서 네. 중산층이 상당히 협소화되면서 소득이 줄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네. 수출도 안 좋기 때문에 외부 경제도 안 좋은데 국내적으로는 소득도 없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팽창 재정을 하는데 네. 지금 와서 또 철진한 얘기를 효과도 없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대단히 것이거든요. 실망스럽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도 진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미 검증이 된 정책들이죠. 네. 실패한 정책들입니다. 저는 정기국회 시전에 이렇게 내년 총선을 감안을 해가지고 민부론이니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네. 16,000개가 넘는 법률안이 국회 산더미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율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거 빨리 하는 거. 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지금 급격하게 하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조가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잘 심사하는 것이
민부론 발표하는 것에 1000배, 만배의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국회에 국회 본연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들을 부자로 만드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민부론을 할 게 아니라 좀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뭐 이거 뜨거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야당 의원 모셔서 또 야당 입장도 저희들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